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저는 바 카운터에 기대선 채로 숨을 참고 있었어요. 한주은이라는 이름의 바텐더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거든요. 지연 씨, 이렇게 떨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42년을 살아오면서 놓쳐버린 모든 기회들보다 그 남자에게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더 컸거든요. 모든 게 일주일 전 그 답답했던 금요일 밤에 시작됐어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팀장으로 있는 마케팅부에서 6개월간 준비해온 런칭 캠페인이 목표 수치를 200% 넘어선 성과를 거뒀거든요. 회사에서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임원진들은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면서 축하받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어요. 집에 가봤자 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을 향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였어요. 혼자 술을 마시기엔 너무 고급스러운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은은한 재즈 선율과 함께 어두운 조명이 저를 맞이했어요. 바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몇 테이블에는 커플들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앉아 있었지만 바 카운터는 한산했어요. 그때 처음 본 사람이 바로 한주은이었어요. 키가 크면서 어깨가 넓은 46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이 칵테일을 만드는 동작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묘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자리가 편하실까요? 라고 그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으면서도 부드러워서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카운터 끝자리로 안내해 주세요라고 제가 답했더니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조용한 곳을 선호하시는군요라고 말하면서요. 바 스툴에 앉자마자 그가 메뉴판을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뭘 시켜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평소에는 맥주나 소주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으니까요. 뭘 드실지 고민이시라면 제가 추천해드릴까요라고 주은 씨가 말했어요. 오늘 기분이나 취향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덧붙이면서요.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그가 카운터에 팔을 올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신 것 같은데 혼자 계신 걸 보니 복잡한 기분이실 것 같아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정확히 알아맞혔는지 신기했거든요. 맞아요. 일은 잘 됐는데 왠지 허전해서요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때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나는 칵테일이 좋아요. 성취감과 외로움을 동시에 달래줄 수 있거든요라고 주은 씨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쉐이커를 들고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블루 큐라소를 베이스로 한 푸른빛 칵테일이었는데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리드미컬하게 쉐이커를 흔드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칵테일의 이름은 미드나이트 블루즈예요. 새벽을 앞둔 도시의 외로움과 그 속에서 찾는 작은 위로를 담았거든요라고 그가 완성된 칵테일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엔 달콤했는데 목을 넘어가면서 은은한 쓴맛이 올라왔거든요.
정말 제 기분과 똑같았어요. 맛이 어떠신가요? 라고 주은 씨가 물었을 때 저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는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다고 말했고 저는 제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어요. 바텐더라는 직업이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주는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어느새 바에는 저와 주은 씨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지연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라고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42세까지 혼자 사시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라고 덧붙이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능력에 대한 인정은 받지만 한 여자로서의 매력을 인정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주은 씨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라고 제가 답했더니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그가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따뜻하면서도 거칠한 그의 손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지연 씨,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요? 왜 아직 혼자이신 거죠? 라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거든요. 라고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 말에 주은 씨가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어요. 지연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진지해졌고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거든요.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연 씨만 특별히 더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주은 씨가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저만 남아있거든요. 라고 덧붙이면서요.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렇게 바의 조명이 더욱 어두워지고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주은 씨가 제게 특별한 칵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진한 맛이었어요. 지연 씨가 오늘 이곳에 온 게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그가 말하면서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저는 눈을 감으며 그 느낌에 몸을 맡겼어요. 언제부터인지 그가 카운터를 돌아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연 씨, 이런 기분 오랜만이시죠? 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제가 답했을 때 그의 얼굴이 제게 가까워졌어요. 도심의 야경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가운데 그의 입술이 제 귀에 닿았어요. 지연 씨라고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목덜미에 입맞춤을 했을 때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시간에 다른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였죠. 우리는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보안팀 직원이 라운지 점검을 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우리의 은밀한 시간은 그렇게 끝났어요. 주은 씨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연 씨, 다음에 오시면 더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마감 후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 명함을 받으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그의 손길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가 제 목덜미에 했던 그 부드러운 입맞춤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그것도 바텐더라는 낯선 직업을 가진 남자 때문에 말이에요. 첫 번째 만남 이후로 저는 계속 그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해 놓고는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만 했거든요. 42년을 살아오면서 남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바쁘게 지냈어요. 새로운 브랜드 런칭 회의에 참석하고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임원 보고를 준비하면서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으로는 계속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미드나이트 블루즈라는 칵테일의 맛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마치 제 현재 기분과 똑같았거든요. 달콤한 설렘과 함께 어른스러운 쓸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결국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드나이트 블루즈를 마셨던 윤지연입니다.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약속하신 특별한 칵테일을 마셔보고 싶어요라고 썼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어요. 지연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밤 10시 이후에 오시면 특별히 준비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부터 금요일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점심시간에는 백화점에 가서 새 원피스까지 샀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금요일 밤 10시 30분 저는 다시 그 호텔 라운지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훨씬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도착했을 때 라운지는 지난주보다 더 한산했어요. 주은 씨가 바 카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흰 셔츠에 검은 조끼 차림이었는데 왜인지 더 멋져 보였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지연 씨, 오셨군요.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만 그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앉자마자 주은 씨가 이미 준비된 칸테일을 제 앞에 놓았어요. 이번에는 더 진한 파란색이었는데 잔 위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떠 있었어요. 이번 칵테일의 이름은 디프 블루예요. 미드나이트 블루즈보다 더 깊고 진한 감정을 담았거든요라고 그가 설명했어요. 지연 씨를 위해 특별히 만든 레시피예요라고 덧붙이면서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느꼈어요. 지난주 것보다 훨씬 강하고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달콤함 뒤에 오는 쓴맛이 더 깊었고 뒷맛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특별하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주은 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밀은 마지막에 넣는 재료에 있어요.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넣거든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뭔가요라고 제가 궁금해하자 그가 살짝 웃었어요. 진심이에요.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이런 맛은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라고 그가 답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가 저를 위해 진심을 담아 만들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11시가 넘자 라운지에는 우리만 남게 됐어요. 주은 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네요 라고 그가 말하면서 카운터를 돌아 제 옆으로 왔어요. 지난주처럼 바 스툴에 앉은 제 옆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연 씨,
이번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그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라고 제가 답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일하는 중에도 집에 있을 때도 주은 씨가 만들어준 칵테일 맛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 씨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어떤 표정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가 가장 민감한 곳에 키스했을 때 보여주신 그 표정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요. 주은 씨도 그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하고 싶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더라는 게 뭘까요? 라고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지난주보다 훨씬 진지하고 간절했거든요. 지연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보여드릴게요. 라고 그가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부드럽게 제 손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을 때 그의 얼굴이 제게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지난주처럼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천천히 제가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깊고 더 진했어요. 그의 입맞춤이 더욱 열정적이어질 때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하고 제가 소리를 내자 그가 더욱 열정적으로 키스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저를 봐 스툴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지연 씨라고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지난주보다 더 오래, 더 깊게 그곳에 머물렀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몸을 떨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가 제 가장 민감한 곳에 속삭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난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원피스 위로도 그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전신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연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니죠? 라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천천히 하고 싶어요. 지연 씨가 편안해하는 속도로요. 라고 덧붙이면서요. 그 배려심에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런 기분이에요. 라고 제가 답했더니 그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대신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해요라고 그가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더 특별한 걸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특별한 걸까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지연 씨가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그가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줬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그가 말했어요. 지연 씨, 다음 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와주세요. 그리고 마감 후까지 계실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라고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마감 후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택시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계속 그의 키스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의 그 따뜻한 느낌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음 주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한 주 내내 저는 그 약속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마감 후까지 계실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떨렸어요.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백화점에 들렀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도발적이지도 않으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의 스타일로 선택했어요. 속옷도 새로 샀어요. 42년을 살면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30분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았는데 주은 씨는 다른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지만 제대로 인사할 틈도 없이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지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마감이니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주은 씨가 능숙하게 칵테일을 만들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의 매력을 새삼 느꼈어요.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했거든요. 11시 30분이 되자 마지막 손님이 떠났어요. 다른 직원들도 퇴근 준비를 하더니 인사를 나누고 나갔어요. 드디어 라운지에는 저와 주은 씨만 남게 됐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라고 그가 말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예쁘게 오셨네요 라고 덧붙이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주은 씨도 오늘 더 멋져 보여요 라고 제가 답했더니 그가 웃었어요. 지연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어떤 준비요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먼저 특별한 칵테일부터 드려볼게요 라고 그가 답했어요. 그러면서 바 뒤쪽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일반 칵테일 잔이 아니라 와인 글라스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액체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진한 파란색이었어요. 이번 칵테일의 이름은 포비던 나이트예요. 금지된 밤이라는 뜻이죠라고 그가 설명했어요. 지연 씨와 제가 오늘 밤 함께할 시간을 위해 만들었어요 라고 덧붙이면서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금지된 밤이라니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그가 오늘 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칵테일 중 가장 강했어요. 알코올 도수도 높았지만 뭔가 더 특별한 맛이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쓰고 부드러우면서도 자극적이었거든요. 어떤 맛인가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주은 씨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욕망의 맛이에요. 달콤한 유혹과 쓰디쓴 금기가 섞인 맛이죠라고 그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연 씨, 오늘 밤은 특별할 거예요 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라고 덧붙이면서요. 저도 원해요 라고 제가 답했을 때 그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더 진지하면서도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정말요라고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정말이에요라고 제가 답하자 그가 천천히 제게 키스했어요. 이번 키스는 지난 2번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열정적이었어요. 알 수 없는 흥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가 키스를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 스툴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바 카운터 쪽으로 이끌었어요. 카운터에 등을 기대라고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카운터에 등을 기댔어요. 그러자 그가 제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제 허리를 감쌌어요. 지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그가 말하면서 저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렀어요. 입술로 제 하얀 목선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그 느낌에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음나고 제가 소리를 내자 그가 더욱 열심히 제 목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한 손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원피스 위로도 그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지연 씨, 이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어떻게 참조라고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통했어요. 저도 참기 어려웠거든요.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원피스의 지퍼를 내렸어요. 등 뒤쪽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주은 씨라고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잠시 멈췄어요. 괜찮아요라고 제가 말했을 때 그가 계속해서 지퍼를 끝까지 내렸어요. 원피스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을 때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설렜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라고 그가 말하면서 제 어깨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피부에 직접 닿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의 입술이 제 하얀 목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몸을 맡겼어요. 지연 씨의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요라고 그가 말하면서 제 어깨와 팔을 번갈아 가며 입맞춤했어요. 42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받아 본 적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저를 카운터 위로 살짝 올려놓았어요. 높이가 맞춰지자 그가 제 다리 사이에 서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라고 그가 물었어요. 네라고 제가 답하자 그가 제 다리에 부드러운 곡선을 어루만졌어요. 스타킹 위로도 그의 손길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의 다른 손은 제 어깨에 섬세한 레이스를 살짝 내렸어요. 그러면서 제 심장 위의 부드러운 곳에 입맞춤을 했어요. 저는 숨이 가빠져서 그의 머리를 붙잡았어요. 주은 씨라고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떨었을 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 씨, 정말 계속해도 될까요라고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계속해주세요라고 제가 답했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빠르게 정리해야겠어요라고 주은 씨가 말하면서 제 원피스를 다시 입혀주었어요. 지퍼를 올리고 제 머리를 정리해 주었어요. 저도 서둘러 봐 스툴에 앉았어요. 호텔 매니저가 올라왔어요. 늦은 점검 차 온 거였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 분 후에 내려갔지만 우리의 뜨거웠던 분위기는 깨져버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라고 주은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더 안전한 곳에서 만나요라고 덧붙였어요. 어디서요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제 집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올 수 있을까요라고 그가 제안했어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의 집이라니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만남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가겠어요라고 제가 답했을 때 그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요라고 그가 다시 확인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주소를 적어준 쪽지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그의 집에서 오늘 이어지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할 예정이었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한 남자 때문에 이렇게 간절해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저는 그가 알려준 주소지 앞에 서 있었어요. 도심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워서 바텐더라는 직업으로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여러 호텔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베테랑이었고 개인적으로 칵테일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15층에서 내려서 벨을 눌렀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밤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캐주얼한 차림의 주은 씨가 나타났어요. 호텔에서 볼 때와 달리 편안한 니트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매력적이어 보였어요. 지연 씨, 정말 와주셨네요 라고 그가 반갑게 말하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바 카운터가 있었고 각종 술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도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가 웃었어요. 지연 씨를 위한 특별한 칵테일을 준비했거든요 라고 그가 답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칵테일인가요 라고 제가 궁금해하자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름은 퍼펙트 매치예요. 완벽한 조화라는 뜻이죠라고 그가 설명했어요. 칵테일을 만드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여행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칵테일 관련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혼자 살고 있는 남자의 집이었어요. 여기요라고 그가 완성된 칵테일을 건네주었어요. 이번에는 투명한 액체에 금색 반짝이가 들어있었어요. 마치 샴페인 같기도 하고 별빛 같기도 한 아름다운 칵테일이었어요. 정말 예뻐요라고 제가 감탄하자 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지연 씨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칵테일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여운이 있었어요. 마치 행복한 기분을 액체로 만든 것 같았거든요. 이 맛은 뭔가요라고 제가 물었더니 주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완벽한 사랑의 맛이에요. 달콤한 시작과 깊은 감정,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고 싶은 마음을 담았거든요라고 그가 설명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주은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확신해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무엇을 확신하시는 거죠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가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지연 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요라고 그가 답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라고 제가 답했을 때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지연 씨라고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키스했어요. 이번 키스는 지금까지와 달리 더욱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마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키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파에 누웠어요. 그가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지연 씨, 정말 괜찮으신 거죠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주은 씨와 함께라면요라고 제가 답했을 때 그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더욱 뜨겁고 간절해졌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옷을 벗겨나갔어요. 서두르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선물을 푸는 것처럼 했어요.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옷이 벗겨지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그의 몸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지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그가 말하며 제 온몸에 입맞춤을 했어요. 하얀 목선부터 시작해서 옷깃이 스치는 곳, 팔, 그리고 더 아래쪽까지.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사랑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 순간들을 받아들였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완전히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주은 씨라고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떨었을 때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지금부터 정말 하나가 될까요? 라고 그가 물었어요. 네라고 제가 답했을 때 그가 정말 조심스럽게 저와 하나가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아팠지만 곧 다른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따뜻하고 충만한 느낌이었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리듬에 맞춰서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지연 씨라고 그가 계속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에 집중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몸도 마음도 모든 게 하나였어요.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를 꽉 끌어안으며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다는 걸 42년 만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지연 씨라고 제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은 채로 그 순간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참 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게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조화는요라고 그가 답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침실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서로를 안고 있으니 더욱 행복했어요. 창 밖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보였어요. 지연 씨,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그가 물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라고 제가 답했더니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제가 지연 씨만을 위한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 드릴게요. 집에서 말이에요 라고 그가 제안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내일부터라니 그건 우리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좋아요라고 제가 답했을 때 그가 저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몇 번이고 하나가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아침이 되자 그가 특별한 무알콜의 모닝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름은 뉴 비기닝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죠. 이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이가 됐어요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텐더와 손님에서 시작된 우리 관계는 이제 연인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그의 집에 가서 새로운 칵테일을 마시며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42년 만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미드나이트 블루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퍼펙트 매치로 완성됐습니다. 사연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욱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